여러분 세포가요. 어릴 때 생긴 세포가 그대로 있어 아니면 세포가 죽고 계속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요?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요. 계속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죠. 네. 자, 그럼 새로운 세포가 계속 성장해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돼요? 탈락돼요. 죽어야지 얘는요. 네. 얘가 안 죽으면 큰일 나죠. 네. 자꾸 쌓이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 안 죽으면 여기 가서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얘는 죽어야 되죠. 네. 그러면 얘를 기존에 잘 살고 있던 놈 너 이제 그만 죽어라 하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자살 유전자예요. 네. P51 유전자나 P53 유전자 같은 게 자살 유전자야. 얘네들이 이제 너 이제 그만 살고 죽어 그럼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살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가 항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오는데 안 죽어. 그럼 계속 쌓이죠. 네. 그럼 이게 종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쌓이면 이게 종양이 되는 거죠. 자살 근데 유전자. 종양이 이제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는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니에요. 얘가 암이에요. 악성 종양이 아니에요. 그럼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가 이제 있죠. 자, 그럼 자살 유전자가 왜 망가지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여러 가지들 있죠. 네. 뭐 먹으면 암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고 저저저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결과적으로 얘를 망가뜨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 네. 다 알죠, 암에 걸리는 거는. 네. 자, 그런데 얘가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치기형 유전자라고 있어요. 위치기형 유전자. 나는 간세포다. 나는 위세포다. 나는 소장세포다. 이거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가 소장세포는 계속 소장으로만 생성이 되고 간세포는 계속 간으로만 생성이 되는데 얘가 망가져버려. 이게 L21 유전자인데 이게 망가져버리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만약 암세포가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났다. 그러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전이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암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암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뭐냐면은 급격하게 암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악성이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스스로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마구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 혈관을 막 뿜어갖고 온갖 단백질은 다 빨아들이면서 막 커지는 거야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암이 돼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게 잘라내는 수술요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암세포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하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방사능이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방사능은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 수도 있어. 후쿠오카에 가면, 후쿠시마에 가면 암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럼 여기 방사능 치료하면 암 생겨 안 생겨? 똑같은 거예요. 아, 맞아. 왜 치료가 되냐고요? 여기다가 쏘아버리면은 재수없게 얘가 망가져서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의 암세포를 더 많이 죽이니까 주변에 암이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군이고 적군이고 막 쏴 죽이는데 아군보단 적군이 더 많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아군도 죽고 또 또 생겨. 아군 중에 암이 되는 놈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 방사능 치료에서 주변에 있는 걸 죽이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네. 항암 치료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을 차단시키는 게 항암 치료예요. 보급을 끊는 거죠. 왜? 얘는 단백질 없으면 못 크니까. 그러면 이런 방사능에 의해서 조그만 암세포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얘를 차단시켰으니까 못 크겠죠. 그렇죠? 이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단백질을 차단시키면은 얘가 이제 성장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단백질은 얘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머리카락도 필요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이 홀랑당 다 빠지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뭐 약이 독해서 그렇다 아니죠. 단백질. 약이 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에서 단백질 차단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항암제를 끊으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요.
그죠? 탈모가 아니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활성화되겠. 더 확 크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단백질 함부로 먹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단백질 먹고 오세요.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네네. 너 미쳤나? 왜 갑자기 단백질 먹으라 그래? 뭐 키워? 뭐 있다 너무 조금해서 못 잘라내가고 커요 못 자르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어디로 이 단백질 제일 많이 갈까요? 암세포로 제일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고 여기다가 항암제를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요 갖고 들어가죠로요. 그럼 누가 죽어요? 암이 죽죠. 그래서 항암제 먹을 때 단백질 먹으라는 건 요다 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항암제를. 그래서 단백질 먹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지. 얼씨구나 빨아먹었는데 그 안에 자기 죽이는 게 들어있는 거지. 독약이 들어있는 거죠. 이래서 단백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지 않는데 단백질 먹으면 얘 부렁부렁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단백질을 주면 안 돼, 암 환자한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먹으라고 얘기할 때는 줘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왜 어느 때 먹고 어느 때 안 먹고는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죠, 이제는? 자, 그런데 과연 이 방법으로 해서 5년 생존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완치가 된 거냐? 아니요.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안 없어졌으니까. 자, 그럼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뭐 아까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네. 뭐 발암 물질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써 있잖아. 이 중에서 그거 다 지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냐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뭔가. 네. 똑같은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NK세포도 포함돼요. 이 T세포라는 놈은 바로 우리 몸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암세포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지만 T세포 면역이 높은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이 뜻이야. 네. 왜? 얘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티그린 그렇죠? 그럼 암세포를 암이 걸린 사람은 결국 뭐가 낮아서 걸린 거예요? T세포 면역이 낮아서 걸린 건데 의사 선생님은 T세포 면역 올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암세포 이거 잡는다는 거 관심이 있지. 그럼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T세포 면역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언젠가 또 재발하죠. 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T세포 면역을 올려줘야죠. 그렇죠? 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더 급해지고 그 다음이가 있어 지금. 신경 쓰여요. 아니 재밌어요. 아까부터 신경 쓰이게 해야 돼. 뒤에 앉아요. 자, 그럼 T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성분들, 다당류라든지 트립토팬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T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그 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티그린.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버섯.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데 상황버섯 먹어라, 차가버섯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황버섯, 차가버섯만 되냐? 그 많은 버섯 중에서 제일 비싸니까 두 개가. 장사해 먹기 좋으니까. 차가버섯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차가운 데서 나오는 버섯이거든요. 그 얼마나 자라겠어? 조금밖에 안 자라죠. 그죠? 상황버섯이 여러분 캐기 쉽겠어? 산삼이 캐기 쉽겠어? 산삼을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 갖고 산삼을 캐는 게 쉽겠어? 상황버섯 캐는 게 쉽겠어? 산삼. 산삼이 5배 더 쉬워요. 그런데 왜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이 우리나라에 넘쳐 흘러나가? 어? 다 가짜야, 다 가짜. 근데 가짜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가짜는 싸게 팔면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귀한 버섯을 먹어야 된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야 장사가 되죠. 근데 다 가짜지 그거는. 대박. 그죠? 그럼 옛날에 이거 나오기 전에 뭘 먹어? 이런 그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나오기 전에는 어떤 걸 먹으라 그랬냐?
영지버섯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 영지버섯이 귀했으니까 비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재수없게 인공재배가 됐어. 인공재배가. 그러니까 값이 팍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이건 재미가 없는 거야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탈락 이리로 간 거야. 그럼 얘가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무슨 개소리야. 효과 그냥 있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지버섯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거 자실체라 그래요. 영지버섯도 굉장히 중요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나무땡이 같아. 이렇게 잘라갖고 끓여 먹죠. 그럼 자실체에 있는 영양소를 끓여 먹으면 T세포 면역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보통 36% 정도가 상승해요. 그런데 자실체뿐만이 아니라 포자도 있죠. 포자. 요거 C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각종 영양소는 C에 많이 들어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C를 갖다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포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데 이 포자가 무지하게 딱딱해서 끓여도 이 안에 있는 영양소는 안 빠져나와.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져 저게. 네? 그래갖고 서울대 연구팀과 파마넥스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 포자를 깨서 이 안에 있는 영양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특허를 냈죠. 그래서 이제 포자까지 같이 사용해서 T세포 면역이 얼마큼 올라가나 봤더니만 똑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 400%까지 올라가요. 대박. 이걸 2배로 사용하니까 800%까지 올라가더라. 840%. 3배를 쓰면 어떻게 될까? 와. 떨어져 오히려. 그래서 아. 내시맥스를 2배 이상 안 먹는 거예요. 3배 먹으면 돈 손해, 여기 효과도 손해보고 다 손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T세포 면역이 올라가면은 암세포를 잡아먹을 텐데 도움이 되겠죠. 네네네. 항암 치료하고 같이 하면 되게 좋겠죠. 네. 그런데 이거 암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살아있는 놈이잖아요. 그 T세포가 자기 잡아먹는지 알아. 이게 방어막이 있어 얘들요. 네? 그래서 암은 살아있는 놈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알기 때문에 T세포를 죽이는 티녹스라는 물질을 내뿜어서 T세포가 자기 못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암에 걸리면 아무리 이런 걸 먹어서 T세포 면역을 올린다 하더라도 암이 이렇게 쉽사리 죽지가 않아요. 도움은 되지만. 네? 그러니까 네가 차가워서 상한 것은 뭐 이런 거 먹는다고 금방 암이 죽느냐? 안 죽어. 도움은 되지만. 왜? 얘가 자기 잡아먹는 거 말고 벌써 방어가 다 쳐놨다고 암세포가. 그렇죠? 그래서 이 티녹스 요 놈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요 놈을 없애는 게 뭐냐? 폴리페놀이에요. 티그린. 레이시맥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뚜껑으로 덮어놔. 자, 오늘은 암에 좋은 항암 음식을 여러분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와, 녹차, 적포도주, 막 이래 한번 박수 치고 그러면서 딱 물어보죠. 박사님, 그런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항암에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 제품,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 건강 뭐 식품 이거 어쩌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다 폴리페놀이야. 폴리페놀이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거야. 카테킨이라든지 또는 EGCG, ECG, EGC 이런 거 다 폴리페놀. 그러니까 폴리페놀은 굉장히 다양해요. 성분이 굉장히 다양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폴리페놀이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페놀을 먹게 되면 티녹스 함량이 떨어져. 그래서 폴리페놀을 계속 추가를 해갖고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정상세포라는 거는 암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암세포라고 안 하고 이렇게 비정상세포라고 그러냐? 거기에 임상 실험에 비정상세포라고 나왔어.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감을 안 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세포의 티녹스 함량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폴리페놀로 딱 방어만 없애놓고 T세포 면역을 높여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 꼼짝만 하지 뭐. 여기다가 항암까지 같이 하면 꼼짝만 하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냐? 티그린 97이란 말이에요. 왜 97이냐? 폴리페놀이 무려 97%가 농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축시키는 게 쉽냐? 무지하게 어렵죠. 그렇게 쉬우면 다 농축하지. 녹차 추출물 그러면 녹차 잎 끓여갖고 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요 녹차 끓여갖고 달여. 그래갖고 그렇게 병에다 녹아갖고 팔어. 그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있어요. 아니 녹차잎을 끓여갖고 거기 폴리페놀 들어있잖아. 그거 농축해갖고 팔면 그거 먹으면 된다니까. 카페인 어떻게? 아 물론 카페인 있지만 폴리페놀이 있다니까. 그 효과가 있죠. 그게 건강보조식품이야. 뭐 있어. 그 허가 맞고 하면은 맞아, 건강보조식품이 허가 안 맞으면 야매야. 맞아.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카페인. 카페인 들어있지, 독성 성분 들어있지, 다 중금속. 들어있죠. 그걸 감안하고 먹어야죠. 근데 그런 거 싹 빼고 폴리페놀만은 못 타지 집에서 못 네. 만들죠. 죽어도 깨라도 못 만들지. 네. 그렇죠? 그럼 폴리페놀만 농축하는 게 쉽냐? 여러분 모래밭에다가 좁쌀 한 푸대 그냥 쏟아서 빡 섞어놓고 좁쌀 찾아내는 거 쉽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한 개씩이라도 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갖고 이거 눈에 보여 이게? 이거 어떻게 97% 농축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죠? 눈에도 안 보이는 걸 농축한다는 게. 그러니까 딴 데는 이걸 알아도 못하는 거야. 그냥 녹차 추출물이지 폴리페놀 97%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 이거를. 그럼 여기는 진짜 폴리페놀만 97% 농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미국 암협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암세포의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가 폴리페놀을 딱 넣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하면서 막 하면서 이 폴리페놀은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다. 티그린 97은 파마넥스 유타주에 있는 파마넥스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800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딱 밑에 해놨다니까요. 암협회 가면요 미국에.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티록소의 함량을 줄여주니까 우리 T세포가 공격하기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죠. 자 그럼 암은 어떻게 먹느냐? 암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 그러면 티그린은 하루에 4알 6알, 8알, 10알 그 다음 레이시맥스는 한 달에 한 병 여기도 한 달에 한 병, 여긴 2병 한 달에 그 다음 G3 이건 영양성분으로 들어가요. 자 G3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주일에 한 병 여기 일주일에 한 병, 여기 일주일에 2병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까 누구 여기 간암이면 그러면 똑같아. 리버포뮬러 추가하고 그런 거. 아니 그 뭐 추가해도 괜찮지만 무조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암 걸리신 분이 그렇게 먹고선 많이 아파하거든요. 아파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될까요?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죠. 암이 상처죠. 그걸 자꾸 죽이는데 안 아플 수 있나? 아프죠. 암도 내 거예요. 이거 4살이야 4살 암도. 4살이 죽는데 안 아파? 아프죠 당연히. 근데 그 고통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못 참겠으면 조금 끊었다가 또 했다는데 보통 저기 그 진통제 주잖아요 병원에서. 그걸로 견뎌야지. 아 그거 뭐 이거 안 먹으면 안 아파요? 암이 아프지? 이거 맞아요. 없어도 아프죠? 네. 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자, 암 수술 한 사람 일기로 먹으면 돼요. 일기. 그럼 암 수술 언제까지 이게 먹냐? 아까 얘기했죠? T세포 면역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라이프팩, 그러니까 기본 영양소 있죠? 라이프팩, 뉴스 이런 걸로 계속 면역을 높은 상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암에 이제 다시 재발이 안 되죠. 네. 암이. 네. 자, 그럼 왜 언제 단백질을 먹고 언제 안 먹는지 이해 다 됐죠? 네네. 네, 그리고 암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거 물론 이거 병원 치료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합니까? 내가 암이라고 안 순간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이거 항암 치료 시작할 때부터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먹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암이라는 거 안 순간부터 먹기 시작하고 항암 치료는 그 뭐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예? 이건 계속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 더 늘어났죠. 암 환자 10명,
의사로 환자열명? 혹시 암 환자열명? 항암 치료가 사기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사기는 아니지. 어떻게 그게 사기야. 사기는 아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사능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또 살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는 아니지. 어떻게 그걸 사기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일반인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죠? 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더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치료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도와서 훨씬 더 빨리 치료를 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지, 의사를 왜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 네? 종양은 암 치료까지. 양성일 때는 티그린만 먹고 예방만 하면 돼요. 그 악성으로 안 가게. 티그린하고 라이코펜 이런 것만 먹어.